네, 반갑습니다. 자, 김학균이라고 하고요. 우리 물리교육론, 과학교육론, 자, OT를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공, 우리 물리, 임용에서 우리 물리 시험을 볼 때 교육학이 또 되게 중요하죠. 자, 1교시에 교육학 보는 시험, 배점이 20점인데 하여간 잘 보셔야 되고, 자, 2교시하고 3교시가 여러분들 우리 교과 교육론하고 교과 내용 여러분들 두 개 합쳐서 배점이 이제 80점이나 되는데, 하여튼 2교시하고 3교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2교시, 3교시 시험 문제 중에서도 자, 교육론의 비율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특히 교과 교육론, 즉 제가 일부러 물리교육론이라고 좀 여러분 잡았어요. 우리 원래 이제 과학교육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자, 과학적으로 우리 접근하는 방법, 우리 과학적인 방법, 논리적인 여러 방법 같은 것들을 우리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과목이 안 나오잖아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물리에 관련된 실험, 물리에 관련된 이론, 물리에 관련된 학습 모형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여러분들 초점을 잘 맞춰서 여러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습 자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PPT 자료 만든 거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우리 PPT 자료 보시면서 자, 그걸 노트처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 노트, 필기도 좀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자, 이제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물리교육은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고,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자,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임용물리 구성, 자,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2교시, 3교시까지 해서 총 여러분들 우리 3교시 동안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일반 물리학 1교시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이제 60분 동안 여러분들 20문제 20점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문제 한 문제 보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노리는 거는 자, 뭐 준비하는 거냐면 2교시하고 3교시예요. 자, 2교시하고 3교시에 전공 A하고 전공 B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전공 말고요. 교과 내용 말고 이제 교육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2교시하고 3교시 지금 합쳐서 지금 몇 점에 해당되냐면 80점이잖아요. 근데 자,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 자, 요 두 개 2교시, 3교시 합쳐서 자, 교육론, 물리교육론입니다. 물리교육론에서 여러분들 우리 몇 문제가 여러분들 몇 점 해당되는 교육론이 몇 점에 해당되는 게 출제됐었냐면 여기 24점에 해당되는 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물리교육론만 24점에 해당되는 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자, 내용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 당연히 몇 점 정도 자, 우리 이거 뭐 빼주면 되겠네. 80에서 24 빼니까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56점에 해당되는 비율이 자, 내용학에서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과 각각의 전공들 내용이 되게 많죠. 일반 물리학도 내용 많고 또 여러분들 전공도 뭐 일반역학 또 전자기학 또 통계 열및 통계물리 양자역학 또 여러분 현대물리 파동광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출제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56점.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만 24점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걸 한 과목으로 치자면 물리교육론을 한 과목 치자면 배점이 굉장히 많은 점수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걸 좀 먼저 좀 우리가 보고 좀 넘어갈 텐데 어떤 거 먼저 보시냐면 시험 문제 구성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에서 30문항, 자, 이건 지금 2교시하고 3교시에서 보는 시험 문제 구성입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7문항, 그 다음에 전공에서 9문항, 그 다음 교육론에서 여러분들 물리교육론, 교과교육론이죠. 자, 과학교육론에서 여러분들 7문항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단일 과목으로 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먼저 과목별로 보더라도 만약에 과학교육론을 한 과목이라고 여러분 가정을 할게요. 한 과목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제일 많아요. 우리 쭉 보는 것 중에서 역학 여러분들 전자기가 많긴 하지만 물리교육론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좀 많죠. 자, 그래서
여러 개, 물론 여러분 중요해요. 다른 전공 과목들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목적으로 치자면 과학교육론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목입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물리라고 하면 역학과 전자기가 되게 많이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보다도 단일 과목으로 치면 우리 교육론이 굉장히 좀 근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리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거를 이제 개념을 여러분 바꾸고자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좀 제가 막 수업하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현장에서 수업하고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르죠. 수업 지도안 같은 걸 다 짜시고 어떤 연들 우리 개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이제 얘기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과학교육론이지만 자 물리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 물리교육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등장합니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과학교육론 중요합니다. 자 과학교육론 저는 이제 물리교육론이라고 많이 바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물리만 하면 되니까. 생물, 화학, 지구과학은 그거는 여러분들 과학 이제 또 따로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저는 이제 물리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예시도 물리만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우리는 물리만 다룰 거고. 그래서 자 물리에 대한 여러분들 초점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하간 과학교육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라는 것들 일단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좀 되돌아올게요. 자, 1교시 교육학, 그죠? 여러분 뭐 열심히 하셔야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고, 자, 2교시, 3교시에 이제 보아야 되는 물리교육론, 교과교육론, 과학교육론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 물리교육론이 작년에, 자, 24점, 7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24점이면, 우리 교과, 자, 우리 물리교육론이, 자, 요렇게 내용, 자, 교과, 자, 요렇게 표현할게요. 교과 교육학에서는 교과 교육, 그 내용이죠. 교과 내용입니다. 내용학에서는 우리가 몇 문제가 출제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54점이라고 하는 자, 요러한 점수가 여러분들 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빼고요. 교육학 빼고 그다음에 교과 내용학이랑 자, 이 교과 내용학 안에는 여러분 뭐하고 뭐가 여러분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자, 일반 물리학, 그러니까 일반 물리하고 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전공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 자 전공마다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한 5개 정도 크게는 4개, 5개, 6개 정도로 나눌 수도 있는데 자 과목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요거에 일단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요거에 초점 맞춰서 일단 이거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우리 정리해야 될 내용들도 꽤 많이 있고요. 자 이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물리교육론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다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매일마다 몇 시간씩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도 좋아요. 나는 역학이 자신 있어. 그죠? 역학 그럼 전략 단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전자기가 자신 있어. 전자기 여러분들 재능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전자기 재능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전자기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기를 전략 과목으로 여러분 잡으셔도 됩니다. 양자 역학, 양자 또 열미 통계 물리. 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물리 교육론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공에서 배워야 될 내용에 비해서 우리 물리교육론은 딱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더 발달할 것도 아니고 더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상황만, 그러니까 누구 A 교사와 B 교사와 대화하는 거, A 학생과 B 학생, A 교사와 또 B 학생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물리교육론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과학 철학, 그다음에 우리 모형, 우리 수업 모형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 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전략 과목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또 성인이잖아요. 문제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나이 드신 분,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책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우리 전략 과목 그 물리교육론 배우는 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막 어려운 거 없이 잘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내용에 대한 것들. 이건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평가할 때 뭔가 계산하는 거 살짝 나오네.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자,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과학 철학의 흐름, 그 다음에 심리학 어떤 내용이 있는지, 수업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써주면 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물리교육론은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좀 전략 단원으로 좀 잡아오시면 좋을 겁니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컷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보통 60점대에서 초중반에서 여러분들 전체 점수가 결정되어져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경기,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게 합니다. 근데 평균 우리 합격 컷이라고 얘기할게요. 합격 컷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얼마로 잡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략 여러분들 우리 70점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합격 컷을 우리가 70점, 저는 1차 시험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서의 수업 시연이라든가 수업 지도안, 그 다음에 실험 이런 것들 빼고 1차 시험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 2차 시험 뭐 또 어쩔 수 없죠. 나중에. 근데 2차 시험도 나중에 이제 수업 지도안이라든가 수업 실현 같은 거 하실 때 또 뭐가 다 여러분 연결되냐면, 우리 교육학이 여러분 연결돼요. 물리교육론에서 배웠던 어떤 수업 모형으로 수업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이론적인 배경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주려고 또는 어떤 것들을 알려주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우리 어디 안에 다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교육론에 해당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도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 과목 잡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합격 컷이 여러분들 한 70점 된다라고 좀 높게 잡았어요. 70점 정도로 좀 우리가 높게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교시 교육학. 이건 여러분들 좀 어쩔 수 없죠. 이건 너무 많이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여서, 하여간 교육학 잘 준비하면서 20점은 여러분들 거의 다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20점. 근데, 내가 잘 못 봤어. 그럼 18점이나 19점, 17점까지도 여러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하가 교육학에서 내가 요렇게 여러분들 맞췄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18점 정도 맞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18점. 그러면, 나머지예요, 나머지.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죠. 뭐하고 뭐가 나눠요, 여러분들? 교육론이랑. 교육. 교과 교육, 물리교육론이라고 하죠. 물리교육론이랑 그 다음에 내용학,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 물리하고 여러분들 전공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70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주면 되냐면, 교육론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24점 배점, 작년에 여러분들 문제 좀 틀려졌죠? 우리 뭐가 없어졌어요? 논술형이 없어졌어요.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는 없고, 서술형과 기입형만 여러분 출제되고 있습니다. 서술형과 기입형, 근데 서술형의 배점이 좀 높죠? 그래서 물리교육인데, 이거 좀 잘 맞으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냐면, 20점, 최소한이에요. 물리교육은 여러분 20점 정도를 여러분들이 맞춰갈 수 있습니다. 20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에다가 20, 38이에요. 그럼 38인데, 여러분들, 그럼 내용아, 우리 일반 물리학과 전공에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계산해야 되는 문제 우리 얼마가 있었냐면 54점이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반 물리학과 전공 합쳐서 54점이 나오는 내용들에 해당돼. 그러면 70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이거하고 이거도 하면 거의 여러분 얼마가 돼? 거의 우리 40점, 38점이 됩니다. 그럼 38점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여러분들, 우리가 54점, 54점 중에서 얼마를 맞춰야지 여러분들 70점을 여러분 맞출 수 있냐면, 30 우리가 얼마에 해당돼요? 32개 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38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70점이 되려면 여러분들 32점, 32점만 여러분 맞으시면 돼요. 32점. 그럼 54점 중에서 32점이라고 하면 약간 절반 좀 넘어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분 숫자예요. 왜냐하면
자, 교육론. 자, 교육론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 꼬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뭐 계산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럼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상황에다가 어떤 모형들이 어떤 이론들이 적용하는지만 여러분들 좀 그래도 몇 개 실수할 수 있으니까 20점에서 40 정도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20점에서 40 정도 맞춰주시면 그러면 자, 내용학에서는 32점. 즉 한 절반 좀 넘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욕심을 여러분들 부릴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제 전공 수업도 하지만 여러분들 전공에서 매년마다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괜히 이상한 데서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전공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 교육학에서 18점 정도 맞았어.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에서 여러분들 한 20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해요. 가능합니다. 시간만 조금 투자해서 꾸준히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틀, 하루 정도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마다 정기적으로 쭉 해서 여러분들 자 읽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맞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또 말이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막 쉽게 얻어지는 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노력하셔서 꾸준히 준비하시면 이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용 전공이에요. 전공하고 일반 물리학. 전공하고 일반 물리학에서는 한 절반 이상 정도만 맞아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어디에 여러분 포함될 수 있냐면 합격 컷에 포함될 수 있는 자 이런 여러분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점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도의 목표 점수를 여러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물론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70점이라고 하는 좀 높게 잡은 합격값을 우리가 잡는다면 이 정도의 배점을 맞을 수 있으면 그렇게 전공이나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자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예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일반 역학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내용 많잖아요. 전자기도 많고 또 여러분들 통계물리, 양자물리 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좀 골고루 분포 배분하셔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은 올바르게 여러분들 좋은 점수 맞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담보돼야 돼요. 교육론에서 자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물리교육론이죠. 물리교육론 교육학에서 18점 정도 맞으시면 물리교육론에는 20점 중에서 최소한이죠. 자, 24점입니다. 24점 중에서 요 정도만 우리가 점수가 우리가 보장된다면 그러면 일반 물리학이나 전공에서는 요 정도의 내용들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략 과목입니다. 자, 우리 물리교육론 여러분들이 잘 맞아주시면 요게 좀 부담이 좀 덜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걸 너무 잘해. 그럼 이거 잘하면 요 조금 더 덜 맞아도 되죠. 근데 요 정도 여러분들 우리 전공이랑 일반 물리학 요즘에 기출되는 비중도요. 이게 내용이 좀 더 자꾸 지금 한 3년 전부터 쉬워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년 전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전공 여러분들 물리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풀이를 해도 올바르게 풀이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 좀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하고 일반 물리 요렇게 해서 배점인데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자, 물리교육론이라고 하는 요 과목을 잘 맞아주시면 그러면 요 교과 내용학에서는 점수를 조금 여러분들 좀 덜 맞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두 가지 비교하고 표현해 주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임용 물리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로 판단 좀 해주시면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설명드렸었죠. 우리 일반 물리학 전체 여러분 준비할 때 요런 것들 우리는 교육학 1교시는 빼고 2교시하고 3교시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준비하시면서 판단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교육론 전공 일반 물리학인데 하여튼 물리교육론에 다 초점을 좀 맞추시고 전략 과목처럼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과목과 자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 좀 이거 좀 얘기했고요. 자, 요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물리교육론의 그냥 전체 그냥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앞으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 이런 내용을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5개월 동안 3, 4, 5, 6, 7월 달까지 자, 요거 여러분들 내용 배우면서 자, 요 내용에다가 우리 여기 또 추가하죠. 이것만 배우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다가 매 장마다 뭘 같이 배울 거냐면 자,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출제가 됐는지. 근데 기출문제는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물리만 보면 돼요. 물리만 보면 됩니다. 자, 화학이나 생물, 지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물리 기출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우리 쭉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비율을 좀 표현했어요. 비율을 좀 표현했습니다. 비율을 좀 표현해서 자, 어느 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중점을 잡아서 좀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보기에도 하여튼 뭐가 제일 중요하네요.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자, 우리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요 내용. 자, 4장이랑 여러분들 뭐가 다 포함되어져 있냐면 자, 5장이 여러분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수 학습 모형.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어떤 모형을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할 것이냐라고 하는 자, 요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4장과 5장은 아주 여러분들 내용이 많이 나오고 거의 뭐 매년 여러분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올해도 그대로 나와. 작년에도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학습 모형 할 때 우리 생각나는 것들 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 학습 모형, 뭐 발생 학습 모형, 그다음에 순환 학습 모형, 그다음에 탐구, 뭐 부의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 이런 것들이 자, 학습 모형에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자,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자,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요에서 여러분들 아주 또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면 우리 뭐 가장 또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학의 우리 특징들을 우리가 성질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걸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과학을 대할 때 우리 과학자들의 관점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과학 철학 또 여러분들 우리 또 과학 철학이 또 여러분 좀 어렵게 좀 느껴요. 우리 또 물리하는 학생들은 또 철학 그러면 또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철학이라고 해서 말만 철학이라고 하지 결국에 이제 물리하고 철학은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 줄기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내가 또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과학의 어원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라틴어에서 암이라고 하는 알다예요. 그럼 안다는 거는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아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자, 우리 1장에서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안다는데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거. 그걸 뭐 경험주의라고 하고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알아내려 가는 거를 우리가 이성주의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과학 철학과 과학 본성. 이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이 여러분 출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해당돼요. 또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거의 매년 나와요. 심리학과 과학 철학, 과학 학습 이론이라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학생 수업을 할 때예요. 학생들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어떤 상태로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 거를 이걸 여러분들 심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도 좀 우리가 지금 이과하고는 좀 거리가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수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떠한 여러분들 모형에 의해서 나타내냐 뭐 너무 유명한
유명하죠. 피아제, 오수벨, 뭐 등등등등, 비고츠키, 또 여러분들 뭐 드라이버, 장년 기출 문제야, 파인즈 웨이스트에 또 여러분들 우리 포도덩클 모형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심리학 안에 여러분들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심리학 또 좀 새롭게 그래도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우리 수업할 때 우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심리학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마다 당연히 우리 뭐가 나오면 교육 과정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데 자 이거는 이거 간단하네. 우리 매년이에요. 그 해에 바뀌어진 여러분들 교육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올해는 모든 학년이에요. 중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다 2015년도 개정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그럼 당연히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2015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좀 간단해. 왜냐하면 이건 좀 마음이 편한 게 다 볼 필요 없죠.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물리만 보면 돼요. 그렇죠. 물리에서 우리 핵심 역량이 무엇이라, 여러분들 우리 핵심 이론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작년에 물리 2 나왔죠. 작년 물리 2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 1, 물리 2, 통합과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 과학과 교육 과정만 여러분들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자, 요거는 뭐 항상 뭐 정해져 있으니까. 자, 물어볼 것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고, 물론 매해마다 나와서 조금씩 내용은 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달라지긴 해요. 내용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 지문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좀 어떤 내용을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여러분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 두 번째 장에서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요렇게 해서 내용들 결정되어져 있고 나와져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가. 자, 우리 평가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럼 평가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학생들이 뭔가 수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내 수업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수업 어떻게 잘 들었어? 공부 열심히 했어? 내 수업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의도한 수업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우리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얘는 무엇과 늘 학습 같이 가냐면 학습 목표하고 늘 같이 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방법. 그래서 자, 우리 특히 이제 과학적 탐구에서 여기서 나오지만 과학적 탐구에서 우리 어떤 방법, 우리 탐구에서 특히 이제 실험을 할 때요. 실험할 때 자, 변인들을 다 잘 통제했는지 통제하지 못했는지. 자, 우리 어떤 조작 변인에 우리가 도달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종속 변인이죠. 종속 변인에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들을 어떻게 잘 여러분들 조작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험 과정에서도 뭐 아주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 자, 우리 6가지인데요. 5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우리 개정, 2015년 개정 가지고 자, 물리에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자, 심리학. 심리학은 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죠. 자,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거는 과학교사 학습 모형, 수업 모형이 여러분들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여서 꼭 여러분들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뭐 나왔어요? 작년에 발생학습 나왔죠. 그래서 우리 5개념을 우리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여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하간 자, 이런 내용들이 물리교육론에서 우리 세부기출이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내용들로 우리 이제 정리하고 나올 것 같고요. 다 단계별로 하는 거는 자, 이건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과학교육론이에요. 물리교육론입니다. 그럼 물리교육론은 자, 우리 처음부터 해도 돼요. 그럼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대신 기간을 너무 늦게 잡지 마시고요. 최소한 3월에서부터는 좀 시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몰아서 하는 것
또 좀 방법이긴 하네요. 어차피 시간적인 투자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려고 하면 괜히 또 전공 때문에 또 여러분들 또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어디에서부터 자 3월 달부터 과학교육론은 3월부터 천천히 좀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학교육론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반 물리학이랑 또 전공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과학교육론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도 잘 커리큘럼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시험 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교육론 핵심 정리하고 최근 기출을 언제까지 할 거냐면 3월에서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정리할 거예요. 7월까지. 그러면 내용 보고 이런 내용의 어떤 기출이 나왔고 이런 내용의 어떤 기출 나왔고 근데 자, 요즘에 자, 어떤 좀 특징이 좀 있냐면 과학교육론은 우리 한 단원에서만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 잠깐 요 내용만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5가지 자, 우리 크게 그 5가지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요즘에는 통합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통합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과의 대화, A 교사와 B 학생과의 대화, 두 교사와의 대화 이런 것들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주어진 다음에 그 학생이 지금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 판단해주는 이런 경우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의 본성이에요. 자, 어떤 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질문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배경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자, 과학 본성에서 여러분들 파악한다면 그럼 그런 학생들에 대한 5개념을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서 5개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 모형을 사용하고 어떤 심리학에 대한 이론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한 문제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하나의 여러분들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자, 얘네들이 다 섞여져 있는 내용들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과학의 본성, 또 수업 모형, 그다음에 심리학, 또 평가 방법까지도 같이 여러분들 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통합형 문제 한 문제의 질문들이 3개 또는 많으면 4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배점이 1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했었던 거 가지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작성하고 표현하는 것들 좀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만 우리가 가지고 계산하다가 우리 특히 이제 물리학과 학생들이 뭐 답이 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나오는데 이제 오히려 말보다 숫자가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 전공이나 일반 물리학 할 때는. 그런데 우리 과학교육론은 글을 쓰셔야 돼요. 자, 핵심 용어를 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핵심 용어를 쓸 수 없으면 자, 오수벨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유의미 학습이 나와야 돼요. 유의미가 뭐 이런 말들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핵심적인 용어, 단어 같은 것들 준비하셔서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하간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준비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까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때 이제 완전하게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 물리 교육론까지 해서 풀 세트로 A, B 세트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자, 9월, 10월, 11월까지 우리가 푸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은 될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리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자, 나오는 내용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자, 이런 PPT 형태로 좀 수업 여러분들 필기 뭐 하는 것들 제가 하지 않게 PPT에 나온 거 그대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PPT를 좀 드려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자, 수업하시면서 내용 이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과학철학의 자, 본성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